오늘 영상은 가족 내 성폭력 관련 제도 변화를 다룹니다. 구체적 묘사 없이 정보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20살이 되고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그제야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복잡했습니다. 가해자가 바로 옆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팝상을 같이 받았고 명절이면 함께 인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용기를 냈을 때 피해자가 들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바뀐 건 한 줄입니다. 13세에서 19세 사이 친족 성범죄. 이제 시효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늦었다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시간이 피해자의 적이 되어버렸는지. 그리고 2025년 12월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둘째,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공소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족 성폭력에서는 이 제도가 완전히 다르게 작동했습니다. 친족 성폭력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가 은폐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집에 삽니다.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하면 가족이 파탄나고 본인이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시절에 피해를 당한 경우 그것이 범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우리만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말하면 엄마가 슬퍼한다. 네가 나쁜 아이가 되는 거다라는 심리적 협박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피해자는 침묵을 강요당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뒤에야 자신이 당한 것이 범죄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법원에 갔을 때 돌아오는 대답이 공소시효 만료였던 것입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통계가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야 상담으로 이어진 성폭력 사례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친족 성폭력이었습니다. 다른 유형보다 친족 성폭력이 유독 늦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2일 그 문이 열립니다. 13세에서 19세부터요.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역사적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만 공소시효가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기존 법을 보겠습니다.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이었습니다.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더 연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조차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자료를 보겠습니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 중 상담까지 17년 이상 걸린 사례가 24.79%에 달했습니다. 20살부터 10년이면 30살. 말할 준비가 됐을 때 시효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 사각지대를 메운 것입니다.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사촌 이내의 친족에게 성범죄를 당한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0살이 되어도 50살이 되어도 언제든 피해를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다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소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적용됩니다. 함께 통과된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연령이 25세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피해 이후 자립할 때까지 더 오래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3세 이상 아동 청소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을 이끌어온 단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친족 성폭력으로 삶을 끝내고자 했던 이들은 연대와 용기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까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보호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는 사회적 착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대면 충분히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싫으면 거부하면 되지, 왜 가만히 있었나요? 이것은 친족 성폭력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시각입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이가 어려서가 아닙니다. 권력관계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아버지, 삼촌, 형, 사촌처럼 피해자보다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가족이 무너지고 자신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실제 통계를 보겠습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조사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피해자 중 14세 이상이 38.84%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중 74.73%는 공소시효가 끝난 뒤에야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 피해를 당하고 성인이 되어 자립한 뒤에야 비로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5년 6월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피해 공개까지 평균 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연구 결과를 법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현실을 마침내 법이 인정한 것입니다. 공소시효 폐지라는 말을 듣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짚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이제 말만 하면 처벌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증거와 절차는 오히려 더 엄격해집니다. 공소시효가 없어진 만큼 수사기관은 시간이 지난 사건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책임이 더 커진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 옛날 일도 다 소급되는 거냐? 아닙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은 소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법 시행 시점에 아직 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28살인 피해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법으로는 30살까지가 공소시효였습니다. 아직 30살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법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 피해자만 일방적으로 이득 아니냐?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 사건일수록 사실관계를 더 정밀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부담은 오히려 커집니다. 공소시효 폐지는 누구든 마음대로 고소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정의가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사라졌어도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바뀌어야 할 세 가지. 첫째, 초기 진술 보호. 피해자가 용기 내서 문을 열었는데 그 다음이 또 지옥이면 다시 닫힙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습니다. 정말이에요? 확실해요?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진술 절차를 원스톱으로 간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심리법률 연결. 상담 한 번 받고 끝나면 그 다음은 혼자입니다. 그러면 포기합니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하고 법적 절차 안내가 필요하며 경제적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따로따로 진행되면 피해자는 지쳐서 멈추게 됩니다. 의료, 심리, 법률이 한 곳에서 연결되는 원스톱 지원 체계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셋째, 가정 내 분리. 신고했는데 다시 그 집에 돌아가야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위험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집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를 안전하게 분리하고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개정으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연령이 25세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현장이 따라가야 할 차례입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에 계신 분 또는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전 확보입니다. 지금 당장 위험하다면 112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은 출동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분리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을 이용하십시오. 24시간 운영되며 전국 어디서든 연결됩니다. 1366은 지역센터별로 채팅이나 메신저 상담도 운영합니다. 전화가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센터 안내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 센터는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기관입니다.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시라면 청소년 전화 1388을 기억해 주십시오. 전화뿐 아니라 웹, 채팅,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이나 보호자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증거를 혼자서 수집하려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녹음을 하거나 가해자와 대면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 확보가 첫 번째이고 전문기관 연결이 두 번째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연결되십시오. 이번 법 개정은 분명히 역사적인 진전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공소시효가 폐지된 범인은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입니다. 그렇다면 19세 이후의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한 성인은 어떻게 될까요? 현행법상 성인 피해자에게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11.8%는 19세 이상의 성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시작된 피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고 성인이 된 이후 새롭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첫걸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친족 성폭력이 일어나는 구조의 본질은 연령이 아니라 가족 구조 내의 권력 불평등에서 비롯됩니다. 현재 국회에는 성인까지 공소시효 폐지를 확대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친족 성폭력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성인 친족 성범죄는 왜 아직 시효가 있는가, 그리고 해외는 어떻게 바꿨는지 다뤄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은 거리에 나섰습니다. 공소시효를 폐지하라는 1인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2023년에는 생존기념축제라는 이름의 집회를 열고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높이며 법을 바꾸기 위해 싸웠습니다. 2025년 12월 2일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법은 과거를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피해자들에게는 달라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정의가 포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할 준비가 됐을 때 법은 여전히 열려 있을 것입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아갈 것입니다. 공소시효 폐지는 끝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사회, 가해자가 시간에 기대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제도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되 피해자 비난이나 특정, 선정적 표현은 삭제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